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태풍 흰남노 관련 소식을 가장 먼저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SBS 산업과학팀의 서동균 기자, 시민사회팀의 박찬범 기자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서동균 기자, 지금 흰남노가 어디쯤 가 있는 상황입니까? 네, 일단 울릉도를 지나서 북동진을 계속하고 있고 러시아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네. 아직은 강풍 반경이 한 230km 정도 돼서 강풍 반경으로 보면 우리나라 동해안 쪽은 지금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동해안 지역에는 그래서 파고가 높게 일고 바람이 좀 강하게 불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동해로 태풍이 빠져나가면은 열대성 저기압으로 태풍이 소멸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아직까지는 강력한 태풍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강도도 지금 매우 강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오늘 한 오후 6시 정도가 되면서 이제 강도가 이제 약해지기 시작해서 오늘 자정쯤에 이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워낙 강하게 왔기 때문에 이 강력한 태풍이 힘을 쉽게 잃지 못하고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더라도 태풍의 구조 그리고 태풍의 성질을 유지한 채 한동안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찬범 기자,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기 전에 경상북도 포항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는데 지하주차장에 차를 빼러 갔던 분 7명이 실종이 됐다. 지금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요? 네, 지금 소방당국이 7명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지하주차장 물 빼내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진들이 이제 취재된 것 바탕으로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한 새벽 6시 반쯤에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는 것 같으니까 아파트에서 안내방송이 나왔다고 합니다. 침수 우려가 있으니 차를 빼라. 그러니까 주민들이 황급하게 차를 빼기 시작하는데 그 와중에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미처 주민 7명 정도가 빠져나오지 못했고 신고가 한 아침 7시 41분에 접수됐다고 하니까요. 지금 이젠 7명이 이젠 추정인 상태인데 지금 안에 계실지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빨리 수색 작업이 진행이 돼서 실종된 7명, 소방당국이 열심히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아파트 근처에 한 50m 정도 떨어진 곳에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이 범람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박하정 기자 리포트 보니까. 네, 앞에 이렇게 냉천이 있다 보니까 하천이 범람하면 그 물이 이 개방되어 있는 지하주차장으로 직결해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우려 때문에 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뭐 화상도로, 둔치주차장, 세월교를 뭐 선제적으로 통제하긴 하는데 이 아파트 관련해서는 좀 그런 부분이 취약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지난번에 서울의 집중호우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이 순간적으로 지하주차장에 물이 들어차는 것, 물이 들이닥치는 이 상황이 정말 순식간에 일어나는 모양이죠. 짧게는 수분 정도에도 충분히 찰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처 빠져나올 그 사이가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얼핏 생각해보면 물 들어오는데 대피하면 되지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폭우가 이렇게 뭐 단시간 내에 뭐 이번에도 그랬지만 뭐 100mm 내지 300mm 또 그 이상까지 이렇게 단시간 내에 집중될 때는 정말 3분 이내에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이 침수가 될 것 같으니 차를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안내 방송한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겠죠? 그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미처 몸을 피할 틈도 없이 물이 순식간에 들이닥친다. 그래서 이참에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지어지는 건물들은 그런 지하주차장의 어떤 침수 우려 때문에 그 차수판, 차수벽이라고도 하는데요. 입구에 옛날에는 모래주머니를 이렇게 쌌죠. 근데 그거는 이제 옛날 방식이고 최근에는 다 보통 높이가 45cm 또는 60cm 이상 정도 되는 일종의 철판이죠. 그것을 그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막아버리는, 그래서 일정 부분 그 침수되는 것을 방어하는 그런 것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신축 건물들은 대부분 하고 있는데 기존의 아파트나 이런 그 건물에는 이런 것들이 돼 있는 데가 좀 드물거든요. 아직도 원시적으로 모래주머니를 형식적으로 두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특히 그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이 이번 태풍 흰남노와 관련해서는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현장에서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 말이죠. 서동균 기자. 이번 태풍 흰남노로 인해서 경상북도 포항 지역이 유난히
큰 피해를 입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그 포항에 비가 내린 패턴을 좀 보면요. 아까 박찬문 기자가 예. 얘기를 했는데 6시 반쯤에 이제 방송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네, 근데 오늘 포항에 오전에만 340mm의 비가 내렸어요. 근데 이 중에 6시에서 7시 사이, 그러니까 1시간 동안 110mm의 비가 집중이 됐거든요. 거의 장마철에 집중호우. 예, 그렇죠. 저희가 지난번 서울 강남이 침수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곳곳에 시간당 100mm의 비가 내리면서 도심이 침수됐었거든요. 그 정도의 비가 이번에 포항에 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이렇게 많은 비가 집중됐냐? 네. 태풍 크고 여러 지역에 영향을 줬는데 그렇죠. 하필 이제 찬 공기가 내려오고 이제 건조 공기가 내려와서 태풍의 난기와 부딪히는 지점이 이번에는 포항이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장마철에 보는 장마 전선이 좁은 띠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비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좁은 띠가 생겨서 포항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이 좁은 띠가 형성이 되면서 집중적으로 많은 비가 포항 내렸다. 주변에 그 태풍의 중심이 지나면서 태풍의 이제 오른쪽에서는 남동풍, 따뜻한 남동풍이 들어오는데 네. 그 북서쪽에서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차고 건조한 공기 그리고 성질이 다른 공기들이 부딪히면서 포항 부근에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박찬문 기자, 아까 이용식 기자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지금까지 피해 상황을 종합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만 아까는 사망자가 1명으로 나왔었는데 일단 사망자가 포항 1명, 경주 1명 이렇게 2명이 된 거죠, 지금까지는? 네, 이제 오전 11시 기준으로 발표한 자료에는 이제 사망이 1명으로 되는데 그 추가로 지금 새로 들어온 소식이 이 경북 경주에서 이제 산사태가 발생해서 이 80대 한 분이 이제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발표가 돼서 이제 1명이 늘게 됐고요. 기존에 이제 실종 2명, 이제 울산에서 20대 남성 1명, 그리고 포항에서 1명, 여기다가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 이제 포항 주차장에서 7명까지 포함해서 이 실종은 이제 최소 9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조금 전 영상에서 나왔습니다만 경상북도 포항 같은 경우는 해병대 군인들까지 어떤 실종, 좀 조난을 당하신 분들,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을 찾아서 구조하는 그런 작업에 직접 투입이 됐다고 하던데 그 영상도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포항에는 이제 해병 1사단이 있는데 1사단 장병들이 이제 장갑차, 수륙 장갑차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이 주민들 대피 그리고 민간인 구조 이런 데 이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저렇게 도로가 다 물에 잠겨버리면은 차는 무용지물이 되는데 우리 해병대가 보유하고 있는 상륙 장갑차 저게 이런 상황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이 됐겠어요. 예. 예. 물론 관련법에도 이런 대형 재난사고가 나오면 뭐 지자체 공무원분들이나 소방관이나 뭐 병원, 전기, 가스 그렇죠. 이런 관련 기관에서 출동해서 이렇게 같이 대비하는 게 뭐 아예 다 명문화되어 있고요. 근데 특히 이번에 이렇게 군까지 동원됐다라는 것은 얼마나 사태가 위중했거나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군 장병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은 전해야 되겠죠. 아, 조금 전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사이에 사진이 나가는데 포항의 도로가 뭐 물에 잠겼는데 그 물이 엄청나게 들어왔네요. 차가 거의 다 물에 잠길 정도로. 상태라면 일반 차는 뭐 통행이나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소방차도 어렵습니다. 저 상태. 예. 지금 포항 소식을 전해드리는 사이에 뉴스 속보가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 부산의 기장 앞바다에서 투망 작업을 하던 70대가 실종됐다는 소식이 또 들어왔습니다. 태풍 인남노가 워낙 강력한 태풍이다. 그리고 그 규모가 우리가 그동안 미처 보지 못한 상당한 역대급 태풍이다. 이것 때문에 큰 피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상보다는 피해가 적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안타까운 인명피해, 사망 소식과 실종 관련 소식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바닷가나 또 강변에 계시는 분들은 더욱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서동균 기자, 신남노가 역대급 태풍이다. 어제 저는 깜짝 놀란 게 신남노가 태풍을 하나 어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다른 작은 태풍 하나 잡아먹은 이런 태풍이라는 표현까지 있던데 이게 그동안 보지 못했던 유형의 태풍이라면서요?
일단 이 흰남노가 이제 강력한 힘을 유지하면서 북위 30도 이상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보고 있는 거기도 네. 하고요. 그 태풍을 잡아먹었다기보다는 이 태풍이 발생하기 전에 열대 저기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태풍으로 발달하지는 않았지만 태풍으로 발달할 수 있는 어떤 저기압들을 이제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하고 기상청에서 감시를 하고 있는데 흰남노가 마치 그 주변을 지나면서 그 열대성 저기압을 흡수한 겁니다. 예. 당시만 해도 흰남노는 소형 태풍이었습니다. 근데 이 태풍을 흡수를 하면서 사이즈가 400km가 넘어가는 중형 태풍으로 발달을 한 채 우리나라에 올라오게 됐고요. 보통 북위 30도를 지나가면은 태풍의 힘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어제도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다시피 여러 기압계들이 태풍의 발달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태풍이 힘을 잃지 않고 우리나라까지 올라왔고 우리나라 남해상에서도 매우 강한 등급으로 영향을 준 역대급 태풍이었습니다. 기상청의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 오늘 거제에 상륙할 때 네. 중심 기압이 955 헥토파스칼이었거든요. 네. 역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 중에 세 번째로 강한 태풍이었던 걸로 기록이 됐습니다. 예. 이런 역대급 태풍, 우리나라 태풍사에 남을 정도로 그 규모가 컸고 강력한 힘을 가졌던 태풍 흰남노, 현재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만 이번 태풍 흰남노 때문에 사실 바닷가 주변에 계신 분들이 많이 긴장하지 않았습니까? 바람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클 것이다 예상했는데 마산인가요? 보니까 이 산책로고 평소에는 산책로로 사용이 됐었는데 이런 태풍이 올 경우에 큰 파도가 들이닥칠 것에 대비해서 이게 일종의 파도를 차단하는 벽으로 이렇게 변신하는 모습이 있던데 말이죠. 네네. 보셨습니까, 교수님? 예, 저 영상은 보지는 못했으나 예.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8시 뉴스에 나갔던 영상이 있는데 말이죠. 지금 한번 보면 평소엔 저렇게 사람들이 산책하던 곳인데 저런 식으로 네. 큰 파도가 들이닥칠 경우에 대비해서 일종의 파도를 막는 벽으로 변신한다. 저것도 어떤 마산 지역의 피해를, 파도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데 상당한 일조를 했다. 저런 것들은 앞으로 이 바닷가에 인접한 도시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예, 아닐까 그렇습니다. 싶어요. 이번에도 큰 기여를 했다라고 예. 판단이 들고요. 무조건적인 설치보다는 이번 그 태풍이나 폭우의 그런 특성을 좀 잘 파악을 해서 저런 것들이 꼭 필요한 데라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설치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죠. 예. 서동균 기자, 지금 태풍 흰남노가 울릉도와 독도도 지나간 겁니까? 아니면 그 근처에 있습니까? 네, 태풍의 중심은 이미 지나갔고요. 태풍의 중심은 이미 울릉도, 독도도 지나간 상황이다. 네, 이동 속도가 예. 시속 60km라서 훨씬 지나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태풍이 지나가더라도 태풍의 영향권, 강력한 바람이 부는 것은 그 태풍 반경 안에 있는 곳에는 강력한 바람이 부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거를 강풍 반경이라고 하는데요. 예. 아직까지도 그 강풍 반경이 북서쪽으로는 200, 그리고 저쪽 동쪽으로는 400km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어서요. 뭐 우리나라 동해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해안은 아직도 영향을 받고 있고 울릉도와 독도는 오늘 오후, 오늘 밤까지도 영향을 계속적으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현재 울릉도 상황은 어떤지 울릉도에 사시는 주민분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저동리에 사시는 박천수 선생님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예, 울릉도에 사는 박천수입니다. 예, 정말 안녕하신지요? 예, 저는 그 누사나 그 매 밑에 피해를 저희는 많이 봤기 때문에 태풍만 오면은 뭐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예. 근데 이번 태풍은 또 완전 반대가 됐습니다. 저한테는. 아, 반대가 됐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선생님? 우리가 그 저동이라는 건 낮을 저자를 쓰거든요. 네. 낮은 지대에 살다 보니까 바람이 우회로만 그렇게 불어가지고 저희 집은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아, 오히려 낮은 지대 살다 보니까 바람이 예. 상층 뭐 위쪽으로만 강하게 불고 아래쪽에는 바람이 별로 없었다. 예, 그래서 위에 사시는 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거는 바람이 너무너무나 세가지고 뭐 불안해가지고 나오지를 못하고 어디로 피신했으면 했는데 못 나오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 지금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화면에 나가고 있는 영상을 우리 박천수 선생님이 직접 찍어서 보내주셨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잠깐 나가가지고 집 앞에 예. 방파제 쪽에 가가지고 저동 쪽에 거기에 항상 파도가 세거든요. 바람도 많이 불고. 예. 그래서 위험하지 않은 데서 찍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위험하지 않은 데서 찍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특별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바람은 그렇고요. 비는 혹시 많이 안 내렸습니까? 예, 이번에도 비는 많이 안 왔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불면은 이게 나무에도 그 비가 많이 스며들어가지고 나무 뿌리가 약해지거든요, 집안이. 그러면 나무도 많이 쓰러지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오동나무 가지 하나 부러지고 말았네요. 아, 예. 정말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그래도 태풍 흰남노가 워낙 강력한 태풍이라고 해서 긴장을 많이 하셨는데 의외로 루사나 매미 때보다는 울릉도의 경우에는 피해가 덜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 외곽적으로는 파도도 많이 치고 지붕도 날아갔습니다. 근데 저희 집 쪽으로 저동 쪽이 이번에는 좀 덜 심했다 이 말입니다. 예. 저동, 낮은 지대에 있는 곳은 피해가 좀 덜했는데 조금 지대가 높은 곳은 이번에도 피해가 컸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지금 울릉군에서는 울릉도에 사시는 분들 지금 태풍이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원래 후폭풍 지나간 다음에도 바람이 많이 분다면서요. 지금 어떻게 맞습니다. 주민에게 안내하고 있습니까? 울릉도는 하도 태풍을 많이 겪다 보니까 예. 항상 몸을 조심하죠. 이제 어디 뭐 간판이라든지 또 어떤 원래 울릉도는 지붕이 함석 지붕을 많이 사용했어요. 예. 그래서 바람이 불고 오면 그게 이제 하나가 떨궈지면은 여러 장이 떨궈져가지고 지붕 전체가 다 날아가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그런 걸 조심하고 다닙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러니까 함석 같은 거는 위험하지 않게 끈으로 항상 묶어놓고 태풍이 오든 안 오든 그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울릉도에 사시는 분들은 늘 이 자연재해에 대비하시면서 사시는 거군요. 네네네. 예. 자, 그래도 우리 박천 선생님 계시는 곳은 피해가 덜하다니 다행이고요. 조금 높은 지대에 사시는 분들은 또 피해가 크다고 하니까 또 그 피해를 빨리 복구하시기를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통화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수고하십시오. 예. 울릉도 저 동네에 사시는 박천수 선생님과 함께 울릉도의 태풍 상황, 피해 상황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울릉도 하면은 겨울에는 또 워낙 폭설이 많이 내리고 이렇게 여름이나 가을에는 태풍이 많이 지나는 곳인데 말이죠. 이번 평소에 울릉도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오수동경 기자도? 저는 가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가보진 못했고요. 우리 교수님 한번 울릉도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한번 다녀왔습니다. 예. 울릉도는 이번에 태풍이 지나가서 조금 전에 우리 박천수 씨가 찍어주신 영상을 보면 나무가 꺾이고 이런 모습이 보였는데 말이죠. 2주 전만 하더라도 울릉도는 상당히 평온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태풍이 올 때와 태풍이 오기 전에 울릉도의 모습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지금 보시는 것이 2주 전 평온한 울릉도의 모습.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이다희 작가가 2주 전에 울릉도를 갔을 때 찍은 영상이 지금 나가고 있고요. 저렇게 아름다운 울릉도가 태풍이 오면은 나뭇가지가 꺾이고 지붕이 날아가고 이렇게 또 태풍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자, 박찬범 기자. 네. SBS에 조금 전에 우리 박천수 씨도 안전한 곳에서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이번 태풍 흰남노와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영상을 찍어서 제보를 해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영상들이 들어와 있는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박찬범 기자가. 네. 예. 카톡 그리고 이런 곳으로 인해서 이렇게 제보가 가능한데 지금 나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지금 나온 곳은 제주공항 근처입니다. 네. 서귀포보단 제주시 위쪽 북쪽인데, 그러니까 어젯밤 이제 태풍 이동 경로를 따라서 남서쪽 기준으로 태풍이 북상을 하니까 네. 그에 따른 이제 파도가 이렇게 높게 치는 모습을 이 제보자께서 촬영해준 영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또 태풍의 최전선에 있었던 이 서귀포시 남원포구 좀 남서쪽 방향인데요. 저렇게 위태롭게 화물차가 침수될 뻔한 상황도 담겨 있고, 이 방파제 넘어서 이렇게 위태롭게 물이 넘쳐 흐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대정읍입니다. 대정읍도 이제 서귀포시 대정읍 남서쪽 있는 부분인데요. 이처럼 파도가 이렇게 도로까지 넘어올 정도로 위태롭게 일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파도가 그냥 방파제 이런 걸 다 넘는군요. 네. 예. 보시면 옆에 SUV 차량도 이제 파도 보고 놀라서 잠시 갓길에 이제
정차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 네. 저런 상황이면 운전하기도, 어이구, 예. 저 차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저분 무사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예. 좀 위험한 상황인데 말이죠. 그리고 지금 한번 이 화면 잘 지켜보시겠습니다. 어이구. 5층 빌딩이 밀집한 곳 앞인데요. 네. 와, 저 경찰차 같은데 말이죠? 네, 이미 이제 주민 통제는 하고 앞에 예. 이제 경찰 순찰차가 이제 혹시 나오는 주민들이 있나 확인하려고 서 있었던 것 같은데 저렇게 이 순찰차도 큰 무게가 있을 법한데 저렇게 파도가 넘쳐오니까 이렇게 옆으로 밀려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 여긴 부산 남천동이고요. 비가 워낙 많이 내려다 보니까 이제 뭐 나무까지 흔들리고 또 뭐 고압전선도 끊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정전 피해 발생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부산 기장인데요. 아까 방금 전에 실종 소식 들어왔던 곳도 이제 부산 기장인데, 예. 워낙 삽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다 보니까 이렇게 정전도 생기고 뭐 전신주가 넘어지고 이런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렇게 정전 그리고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을 외부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력한 바람 때문에 크레인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왔고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수변공원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범람하면서 이 물가가 이 건물 쪽으로 넘쳐오고 지금 보는 1층이 거의 잠기다시피 해가지고 이렇게 거의 통행이 마비된 상황을 찍어주신 영상입니다. 예. 그다음은 이젠 수영고 밀락동인데요. 네, 여기도 보면 네, 불어난 물 때문에 뭐 사실상 차량 통행도 할 수 없고. 아, 저희가 원래 도로였군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뭐 차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예. 이 수위가 많이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도 이제 주차장 입구로 보이는데요. 이 병이 들어가 있었고. 아, 이번에 큰 피해를 입은 포항 5,500. 네. 탕물이 이 중앙 분리대도 이제 다 잠길 정도로 이렇게 물이 불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같은 큰 물체가 떠내려간 모습도 보였고요. 네. 그냥 도로가 큰 강으로 변해버렸네요. 아주 급류로.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5,500인데 밤에 찍은 영상이네요. 네, 아파트 이제 공동 현관문 쪽에서 이제 안전을 유의해서 찍으신 영상이고요. 이 같은 경우도 이제 지하 주차장 영상입니다. 이제 발목까지 잠겨 있고. 저렇게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고 이런 것들이 위험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이번에 많은 분들이 또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포항 남구 송도동의 모습이네요. 네, 이제 필로티 구조로 된 지금 건물 1층에 주차된 차들이 보이는데. 예, 1층이 이렇게 비어 있는 구조죠. 예, 구조가. 그렇습니다. 네. 보통 이제 바퀴에 반 이상 물이 차면 이제 뭐 문도 안 열리고 이제 엔진이 잠긴다고 하는데 지금 영상을 보시면 거의 그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의 되게 위태위태한 딱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육시설입니다. 경북과학고등학교에 이제 근처에 이제 건물로 보이는데요. 산사태가 났군요. 네, 아이고 지금도 지금도 이렇게 아이고. 절개된 면에서 이 토사가 이렇게 쏟아져 내려가고 있고 저게 조금만 더 경사지고 더 양이 많았다면 그 바로 앞에 있는 건물까지도 덮칠 뻔한 되게 위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태풍이 강한 바람도 바람이고 또 큰 비도 함께 몰고 오지만 저런 경우 말이죠, 교수님. 이 평소에 뭐 건강을 위해서 공기 좋은 곳에 사시겠다고 이 산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어떤 태풍이 온다거나 큰 비가 내릴 때는 저 산사태 늘 염두에 두셔야겠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산 기슭 같은데 향이 좋은데 그 많은 주거지들이 지금 들어와져 있습니다. 물론 평상시에 사시기는 참 좋죠. 근데 그런 지역이 대부분 절개지인 경우가 많고 그렇죠. 주변에 그 수목을 제거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우하거나 이런 시절에는 어디보다도 더 특히 저런 산사태에 관한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으신 거고요. 그 예의주시한다라는 게 뭐 사실은 뭐 100%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반인 분들이 지금 경사가 심하거나 수목이 없고 평상시와 다르게 그 흙탕물이나 자갈이 섞인 물이 흘러내려오거나 이런 것이 보인다라면 이런 징후가 보인다라면 그건 산사태로 발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럴 때는 대피가 우선입니다. 자, 이렇게 큰 태풍이 지나간다거나 큰 비가 내릴 때 산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가능한 한 집을 떠나서 안전한 곳에서 주무시는 게 훨씬 안전하다. 하룻밤이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기가 내 집인데. 그렇죠. 예. 자기 모든 게 거기 다 있는데 예. 그걸 버리고 떠난다라는 그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네. 아까도 일본 상황 전해드릴 때 일본의 한 주민이 이야기하는 게 뭐 집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사람의 생명, 내가 일단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을까요? 예. 아까 그 산사태가 어떤 예우가 있다라고 하는 영상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이 산에 산끝에 사신 분들 지금도 앞으로도 지금 상당히 위험한 국면이죠. 한번 예, 큰 비가 지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우리 앵커님이 아침에 출근하시려고 보니까 단추가 떨어질랑 말라 간당간당해요. 예. 근데 괜찮겠지 하고 출근하셨다가 간혹 낭패 보시는 일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거랑 예. 상황은 똑같다고 보는 거죠. 지금 이렇게 태풍이 오고 많은 폭우가 왔다 보니까 집안이 굉장히 취약해져 있고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구조물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약해져 있는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조그마한 또 비가 온다거나 그게 비가 없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산사태나 사고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 저 산사태 영상 보시면서 얼마나 위험한지 저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안전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지금 현재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휩쓸고 간 제주도와 경상남도 남해안 침수 피해가 컸고요. 특히 포항 같은 경우는 그 어느 도시보다 큰 피해가 나는데 말이죠. 그 제주도와 경상남도 지방의 침수 피해와 관련한 영상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큰 물이 불어나면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그 누사까지도 견뎠는데 이번 시남로로 해가지고 간판도 넘어진 거 보니까 셌네요. 속상하네요. 예, 태풍 흰남노가 큰 비를 뿌리면서 침수 피해도 잇따랐고요. 태풍 흰남노가 우리나라를 지나간 역대 태풍 가운데 위력이 3위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는데 말이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제에 상륙할 때 중심 기압이 955 헥토파스칼이었는데요. 이보다 셌던 게 사라, 그리고 잘 기억하시겠지만 2003년 매미가 있었습니다. 예. 이 중심 기압이 태풍의 세기와 강도를 결정하는 되게 중요한 수단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 중심 풍속까지 3위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번에 태풍 흰남노가 만든 가장 강한 중심 풍속이 거제에 불었던 37m/s인데요. 이 정도면은 역대 8위 정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원래 초속 50m 이상의 강풍을 동반하고 있다 그랬는데 의외로 바람의 강도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작았던 겁니까? 예, 근데 사실은 이제 기상청이 관측을 하고 있는 거는 관측 데이터가 있는 지점에서 관측이 그렇죠. 되다 보니까 예. 바람이 사실은 중심에서 47m 혹은 50m에 가까운 바람이 불었다고 하더라도 기상청이 관측하는 관측 기기가 그걸 잡아내지 못한다면은 실제 관측값으로 기록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 기압을 가지고 이제 보통 강도를 책정을 하는데 굉장히 강한 강도로 왔던 태풍은 맞는 것이고 일단 통영에는 37m/s의 굉장히 강한 바람이 기록이 됐었습니다. 예, 제주도와 어쨌든 경상남도 해안, 전라남도 해안 이 해안가에는 상당히 강력한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봐야 되는 건데 말이죠. 교수님, 이러다 보니까는 이번에 그 어느 곳에 사시는 보다 긴장했던 분들이 아까 제보 영상에도 잠깐 나갔습니다만 이 부산이나 이런 데 고층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이번에 상당히 긴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빌딩풍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이제 그 원인은 간단한 논리거든요. 바람이 가는데 그 대형 건물이 초고층 건물이 막고 있으면 바람이 이만큼 가다가
좁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게 벤츄리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풍속이 40으로 가다가 어쨌든 통과는 돼야 되니까 바람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풍속이 2배 이상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건축물에 붙어져 있는 유리창이나 부착물이나 돌출물이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깨질 수 있는 거죠. 저렇게 지금 맨홀에서도 막 물이 위로 치솟고 그런 장면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말이죠. 강력한 바람, 해운대 앞바다 초속 23.4m 이렇게 관측 풍속이 나오고 있고요. 마린시티의 관측 풍속이 초속 46.7m, LCT의 관측 풍속이 초속 50m. 바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앞에 해운대 앞바다에서는 초속 23.4m의 그 빠르기를 보였는데 이게 마린시티와 LCT 바로 근처에 있는 고층 빌딩, 고층 아파트를 지날 때는 거의 2배의 속도가 된다. 그렇습니다. 바람이라는 게 또 아까 우리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측점이 뭐 다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관측점에서는 설사 뭐 풍속이 30이다 40이다 하더라도 그거와 인접한 지역은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할 수도 있는 거죠. 얼마든지. 저게 광안대교인가요? 지금 파도가 상당히 높게 이는 모습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말이죠. 이번에 보면 또 비가 많이 오면서 침수 피해, 도로가 물에 잠기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영상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반지하나 뭐 저지대에 사시는 분들의 피해가 또 크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난번 앞전에 서울에 장마 때도 집중 오고 나서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었던 건 사실인데요. 아마 벌써 수년 전부터 이제 과거에 우리가 반지하를 했던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타당한 나름대로 주거난이 심했고 그다음에 어떤 그 전시를 대비한 방공호 개념도 있었습니다만 수년 전에 벌써 이 반지하에 주거시설하는 것은 이제 법으로 이제 많이 개정이 됐고요. 근데 이제 사시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문제죠. 이걸 단시간 내에 어떤 뭐 안전한 뭐 임대주택이나 무슨 건물을 지어서 집을 지어서 이주시키는 것도 쉽지는 않은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건 대책은 단기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대책이 병행해서 추진될 때만 어떤 우리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예. 큰 태풍이 지나가고 집중호우가 있을 때 우리가 항상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더 어려운 곳에 사시는 분들, 특히 피해가 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위한 안전 대책을 정부가 꼭 마련하고 시행을 해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박찬범 기자, 아까 포항 관련한 이야기 이번에 피해가 컸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지금 화재가 났다는 소식도 들어왔었어요. 그렇죠? 포항제철소에서 이제는 화재가 나가지고 이제 소방당국이 급히 출동하는 일이 오늘 아침에 있었는데요. 보면 이제 소방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오늘 아침 7시쯤에 이제 신고가 접수됐고 전국 동원형 1호를 발령해서 아무래도 큰 규모가 있는 공장 제철소이다 보니까 갔는데 이 복합적으로 화재뿐만이 아니라 침수 피해까지 그렇네요. 지금 발생했습니다. 불이 나는데 밑에는 완전히 또 물에 잠겼고요. 네, 아까 소동균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포항 같은 경우 이제 새벽 6시에서 7시 사이 뭐 오천 일대는 뭐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다고 했는데 아마 그때 이제 맞물려서 침수와 화재 피해가 일단 같이 난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소방 자료에 따르면 그 당시 공장 직원 18명이 내부에 있었다고 했는데 다 고립됐다가 안전하게 구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젠 화재 같은 경우는 총 이젠 3동에서 불이 났는데 이제 뭐 전기실 그리고 공장 사무실 이렇게 발생했는데 이러한 화재도 태풍과 연관이 있어서 발생한 건지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화재 원인은 물론 조사를 해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왜 불이 났는지에 대해서 뭐 나오는 이야기는 없습니까? 비가 많이 오는데 불이 났다.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실 것 같아서. 네. 일단 그에 앞서서 확인된 얘기는 포스코 측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일단 정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전이 있었다? 이제 정전이 있었고 이제 정전이 됐으면 이제 내부에 가스를 자동적으로 빼낼 수가 없어서 이제 방산 작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가스를 급히 빼내는 작업에서 이렇게 불을 내뿜는 게 이제 포착이 돼서 저게 화재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뭐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어떻게 화재가 발생했는지는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박찬범 기자가 설명해드린 사이에 나오는 사진들이 제보를 해주신 사진들인가요? 어떤 사진들인가요? 예, 지금 입수한 저희는 뭐 아마 타 언론사에서는 아직은 입수하지 못한 사진일 것 같은데요. SBS 뉴스를 보시는 분들이 제보를 해주신 사진입니까? 예, 자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사진을 입수해서
좀 더 빠르게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 저희가 이런 자연재해 때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영상과 사진을 정말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우리 울릉도에 사시는 박전수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한 곳에서 안전할 때 찍었습니다. 정말 이 사진과 영상 찍으신 분들의 안전이 가장 우선입니다. 안전한 상황에서 찍으신 영상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중하게 자연재해가 이렇게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전국의 시청자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또 이메일, SBS 뉴스 홈페이지, SBS 뉴스 앱의 제보하기를 통해서 사진과 영상을 제보를 해주시고요. 장소와 시간을 기재를 해주시면 저희가 명확하게 설명하게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영상을 찍으시거나 사진을 찍으실 때는 세로보다는 가로로 찍으셔서 보내주시면 더 잘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왜 가로보다는 또 세로보다는 가로로 찍으신 영상이 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유가? 저희 보통 TV도 세로보다 가로가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로로 촬영을 하면 그 TV 속 화면을 꽉 채울 수 있는데 이 세로로 하다 보면 이제 좌우에 이제 빈 공간이 이제 검정색으로 나가다 보니까 더 넓은 시야로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가급적이면 이제 가능한 상황이면 좀 가로로 이 영상 촬영을 해달라고 이제 부탁드리는 경우를 보시면 됩니다. 경상북도 포항 지하주차장 실종자가 7명이라는 신고가 들어와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배수 작업을 먼저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뉴스 속보가 들어왔네요. 해병 구조대를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라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실종된 분들의 가족분들 얼마나 마음이 정말 애가 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해병 구조대를 투입해서 신속하게 수색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라고 하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 경상북도 포항의 지하주차장에서 실종자 7명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소방당국이 배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구조를 위해서 해병구조대가 투입될 예정이라는 말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도 뉴스를 봤습니다만 유튜버가 부산인가요? 어디서 이렇게 실제 상황을 뭐 생방송을 하겠다라고 하다가 아까 마린시티처럼 이렇게 월파라고 하죠. 그게 파도가 이렇게 넘어오는 거. 거기에 휩쓸려가는 장면이 또 이렇게 공개가 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던데 말이죠. 네, 앞서 저희 제보 영상 보신 것처럼 이렇게 월파가 일어나면 이 무게가 꽤 나가는 경찰 순찰차도 바로 좌측으로 밀립니다. 근데 하물며 거기에 사람이 위태롭게 서 있다가 아이고, 이렇게 월파를 이렇게 맞게 되면 당연히 휩쓸려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싶은 뭐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무엇보다 저렇게 월파가 일어났고 뭐 이렇게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가지 말라고 하는 통제된 공간에는 당연히 가지 않는 게 우선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튜브 방송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또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이죠. 본인의 안전이 우선인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또 파도가 워낙 높게 일다 보니까 그걸 또 구경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었다. 정말 밖에 나가지 말아달라고 많이 부탁을 했는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전 제주지사도 SNS에 이런 글을 또 올렸더라고요. 이렇게 파도를 구경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위험하다. 이렇게 지적하는 글을 또 올렸습니다. 태풍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 중입니다 하면서 해운대 마린시티 앞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말이죠. 바다 근처에서 높은 파도를 구경하는 분들이 보입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바다에서 멀리 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지하주차장에 물이 들어오는 것도 순간입니다만 저 파도가 이른바 월파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정말 예측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1, 2초 사이죠. 1, 2초. 그래서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뭐 인간적으로는 유튜브 뭐 이런 거 다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오죽했으면 장관이 나와서 조심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기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차도 쓸리고 이런 상황에서 맨몸으로 참 이런 거는 앞으로 좀 우리 시민들이 좀 자제해 주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안도로는 정말 통행을 하지 말고 바닷가 주택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닷가 주택이나 영업점에서는 발화성, 유독성 위험한 가재 도구는 이동시키고 항해 중이거나 조업 중인 어선은 인근 선박이나 관계기관에 연락한 후에 대피를 준비하고 말이죠. 이런 너울성 파도가 있을 경우에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도 정말로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태풍 흰남노 어제 여러분께
태풍 흰남노 소식을 전해드릴 때 제 눈에 들어왔던 장면이 하나 있는데 이 물속에 커다란 우리 누렁소가 빠져있던 장면도 제가 봤는데 말이죠. 이런 큰 태풍과 집중호우가 일어나면 물론 사람이 큰 피해를 입습니다만 동물도 식물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